이 금천예술공장에 이 시간에 왜 여기 우리 이렇게 있는 걸까요? 자기소개 누구시죠? 네. 그죠? 제가 누구신지 모르죠. 저도 물론 입주작가 아니지만 시향예술가이고 또 망원동의 발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퀴즈 대신에 네, 안퀴즈 온 더 금천으로 네. 네, 참여하게 됐는데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저는 금천예술공장에서 주임으로 있는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가님. 저희 입주 작가님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소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아유, 앉으시죠. 팬들도 와 계셨는데. 네. 팬들 오셨어요. 아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예술공장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업하는 양승원이라고 합니다. 사진작가로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학창 시절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진작가로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인생에 조금 방황도 많이 하고 요즘 말로 현타가 왔었을 때 어떤 한 분이 사진을 찍으면 인생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서 갈 곳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서 그 당시에 그냥 그럼 인생의 문제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주 값진 경험을 지금 하고 있네요. 두 분은 대학 때 이제 만났다고 들었는데 여기 안부 작가님이 참 저한테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그룹 지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숙제처럼 살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안부 작가님은 제가 밥을 같이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미술서적을 읽고 있더라고요. 당시의 어떤 시대상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 뭐지? 라는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친해지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한 15년 정도 지기에 친구처럼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요? 들어보니 되게 허세스러운 사람처럼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그때 당시 양승원 작가님은 되게 뭐 경직돼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하루 잔 적이 있는데 집을 처음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입시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어떤 과정들을 다 기록을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기록들을. 저는 지금도 잘 못하는 편인데 뭐 자랑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이 사람은 뭐지? 어떻게 이렇게 같은 대학 1학년쯤 들어왔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준비된 사람이자 작가인가 라는 어떤 신기함이 되게 가득했던 시절의 저의 첫인상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유년 시절 때 안 했던 공부를 대학교 때 다 몰아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열심히 하게 된 것 더 같아요. 열심히 하자. 네. 그런 목숨이 확실히 좀 느껴졌던 것 같고. 제가 서울에 19살 때 가족들끼리 다 같이 상경하면서 서울에 딱 왔을 때 나름 컬처 쇼크를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살아왔었던 시골의 19년의 삶과 서울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었고 현대인들, 도시인들이 어떤 도시에서 생활하는 태도들이나 생각하는 방식들이 저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하게 쥔 카메라를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신기해서 외국 풍경들을 막 찍듯이 저도 이방인의 어떤 입장에서 그 서울들을 다 기록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이미지들을 왜 찍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다 깔아놓고 의문을 가졌던 시기의 작업이 바로 리얼인 것 같아요. 그 리얼은 게다가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비전공자였을 때 했었던 작업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작업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만 있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에는 너무나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었고 힘들다라는 고민을 하는 찰나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었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우연하게 적외선이라는 장치를 알게 되었고 적외선의 영역과 가시광선의 영역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촬영돼서 나온 게 리얼 앤 피규어인데 이 이미지들은 많은 분들이 간혹 포토샵을 한 거냐, 보정을 많이 한 거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 사실 인공물은 적외선이랑 가시광선의 영역에서는 무채색 계열로 떨어져요.
그리고 반면에 자연물들은 제가 의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색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리얼앤 피규어였고 그 작업을 기점으로 제가 작업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군대에서 그런 것도 배워요?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혹시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금천예술공장에서 나름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루틴을 지녔는데 집에 퇴근하고 귀가하는 시간이 보통 저녁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돼요.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저는 가장 의미 있고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조용하고 그때 뭔가 사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뭔가 요번 주 혹은 다음 달에 계획을 짤 때에도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에도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저한테는 굉장히 요즘 말로 유의미한 시간을 지니는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유학 가셨는 계기와 또 유학 생활 그리고 유학을 가서 또 얻게 된 것들 뭐 잃어버린 것들 뭐 좋았던 것들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사진이라는 매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타 매체들은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거를 또 존재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타 매체에 대한 좀 관심도 있었을 무렵에 사진에 대한 매체를 조금 더 다양한 접근법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해보고 싶어서 유학을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작가가 작가로서 뭔가 작업을 할 때에 살아온 성장 배경과 환경이 작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환경에서 그런 자라난 작가들의 어떤 작업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작업을 풀이하는 방법들을 조금 어깨너머로 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좀 값진 경험들을 했었고 잃은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잃은 걸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뭐 부모님의 돈 정도? 네. 큰 걸 잃으셨네. 네. 그러니까 또 그 아무래도 유학을 갔다 오신 이후에 좀 작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실존하는 것을 담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을 담는다가 아니라 실존하게끔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어떤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 작업을 굳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지하는 방식에 관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유학 전후를 작업을 분류해서 뭐 별개로 본 적은 사실 없고요. 늘 한결같이 똑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작업이 뭔가 한 시리즈로 묶어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또 작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늘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런 경계선상 위에서 사회의 어떤 상들을 조금 보여주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작 과정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만든 건지, 있는 거를 찾아가신 건지. 사실 저도 과정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을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작은 것들도 있었지만 좀 큰 규모의 스케일이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입주하게 된 여기 금천예술공장 오픈 스튜디오에서 한번 일부를 조금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또 가지고 있기는 해요. 기대가 되네요. 금천 좋네요. 네. 금천 너무 좋아요.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보고 있나 재단? 혹시 작업을 하시면서 작가님께서 마음에 드는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기준이나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왜 좋지? 이유나 기준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미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해서 어떤 즐겨 입는 옷들을 계속 입고 다니다 보면 타인들이 봤을 땐 양승원이라는 작가는 저 패션을 저는 패션 스타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결국 그냥 제가 늘 하고자 하는 작업들, 제가 좋아하는 작업들, 끌리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 그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전실한 형태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이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작가님들은 뭔가 뭐 관심,
뭐 의문, 뭐 좀 더 심오하게 하면 고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냥 늘 심적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이너피스?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이너피스를 엄청 중요히 생각하고 그냥 평정심을 늘 유지하려고 해요. 네. 제가 한 8, 9년 전,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전에 8, 9년 전 제가 30살 초반대에 심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스스로를 조금 감정 변화를 굉장히 억누르고 스스로를 굉장히 좀 그런 변화를 배제하려고 조금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 안 받으려고 스스로 굉장히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수평선 같이 지속되는 감정을 유지하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편안하고 작업을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또 더듬어 보면 작업 외에 특별한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술을 음주감으로 한다던가, 뭐 바깥으로 뭐 놀러 나간다던가, 대단히 딱히 취미라고 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인가 약간 낚시 사진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심적 상태를 되게 좀 평안하게 평온하게 유지하려다 보니까 술을 잘 안 해요. 술을 안 하고 또 감정의 변화를 최대한 억누르다 보니까 가끔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재미없다, 기분이 안 좋은가? 집안에 일이 있나? 영혼이 없나? 네, 영혼이 없나? 왜 이렇게 잘 웃는데 되게 어색하게 웃지? 어. 잘 뭔가 좀 이렇게 무미건조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무미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술을 끊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던 게 낚시였었어요. 인생의 유일한 취미이자 낚시인 것 같아요. 주로 하는 건 이제 바다 찌낚시인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맨날 작업만 하다가 그냥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파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심에서 어느 한 패턴으로 어떠한 채비를 해서 원하는 대상 어종을 잡을지 또 다른 두뇌 활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 재밌었고 또 그리고 뭔가 요즘 캠핑할 때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낚시를 할 때 찌 낚시다 보니까 찌를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 찌를 보게 되면서 찌멍을 때려요. 찌멍? 네, 찌멍은 죄다. 근데 찌멍을 이렇게 하다가 사색도 하고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기도 하고 작업 생각도 하다가 문득 물고기가 그 물어서 찌가 수면 안으로 쏙 들어갔을 때 그 찰나에 그 정적이 깨지는 그 찰나가 정말 그 깨트림의 그 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빠져서 지금은 거의 뭐 작업하는 거 아니면 거의 낚시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마지막 질문에 됐습니다. 어떤 개인전 준비하고 계신지 그 홍보차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가상의 어떤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질감, 재질들을 덮어서 이미지로 제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형태는 픽션이나 그 위를 덮고 있는 어때 표면적인 것들은 다들 이제 팩트인, 그래서 이제 가상과 허구를 조금 혼재해서 무경험의 어떤 공간, 장소, 풍경의 씬들을 제시해서 보여주려고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작업적인 더 깊은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전시장에 오시면은 작업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이런 사는 이야기도 나누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안부 작가님과 이 박수정 주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